2027학년도 숙명여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숙대 입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정보들을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완벽한 1등급 내신, 이거 하나면 2027년 숙명여대 프리패스일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예전처럼 지역균형 전형은 무조건 내신 줄 세우기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공식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체 모집 구조부터 시작해서 지역균형, 학종, 논술, 그리고 신설 학부까지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모집 구조입니다.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 자료를 보면 수시가 1,310명, 정시가 1,086명 규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시가 절반 이상으로 여전히 비중이 크죠. 물론 이 데이터는 시행계획 기준이니까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은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변화입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작년까지는 교과 100%,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봤잖아요. 그런데 2027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가 30%나 반영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신 등급이 똑같아도 학생부 기록이 어떠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문계, 자연계열 지원자분들 환호하셔도 좋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폐지됐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더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약학부는 예외입니다. 약대는 수능 최저가 그대로 유지돼요.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 5 이내, 심지어 수학은 필수니까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무시무시한 서류 30%에서는 뭘 볼까요? 숙명여대가 확실히 밝혔습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랑 학교생활 성실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골라 이수했는지, 수업 시간 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세특에 어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았는지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진 겁니다. 서류 평가가 생겼다고 너무 겁먹진 마세요. 이 전형으로 무려 287명을 뽑거든요. 파이 자체가 전년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허들이 생기긴 했지만 학생부 관리를 탄탄하게 해둔 분들이라면 오히려 아주 큰 기회라는 거죠.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단계 서류 통과자가 기존 3배수에서 4배수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1단계 통과 문턱은 조금 넓어진 셈이죠. 그런데 2단계 최종 평가에서 면접 비중이 40%에서 30%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1단계를 통과하기 쉬워졌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서류, 즉 학생부의 완성도가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가 됐다는 뜻입니다. 학종 서류평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진로 역량이 무려 450점이고 탐구 역량이 350점이에요. 반면에 공동체 역량은 200점이죠. 차이가 확 나죠? 그냥 동아리 기장이나 반장 같은 일반적인 활동을 쫙 나열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총 214명을 뽑는데 반영 비율이 파격적이게도 논술 90%입니다.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여기서 다 만회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강력한 수능 최저를 꼭 맞춰야 해요. 인문계랑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계는 2개 합 5 이내고요. 약학부는 무려 3개 합 4 이내인데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합니다. 논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써도 이거 못 맞추면 바로 탈락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논술. 그냥 한번 찔러나 볼까 하시는 분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381.25 대 1. 2026학년도 약학부 논술 전형의 실제 경쟁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논술은 절대 운으로 붙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 철저한 쓰기 훈련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단단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뚫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설 학부의 기회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보시느라 머리 아프셨죠? 잠깐 예쁜 캠퍼스 사진 보면서 숨 좀 고를게요.
글로벌 여성대학으로 도약하는 숙명여대의 멋진 전경입니다. 이 캠퍼스를 누비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 들어갑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자유전공학부랑 첨단공학부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1년 동안 이것저것 자유롭게 탐색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고르는 구조인데 무려 293명을 뽑아요. 규모가 엄청나죠? 첨전공학부도 78명을 뽑는데 처음엔 공학 기초를 다지다가 나중에 첨단학과 내에서 전공을 확정합니다. 진로를 아직 못 정했거나 이공계 첨단 기술에 푹 빠진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타겟은 없을 겁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정시 나군에서도 대규모로 선발하니까 정시러분들도 꼭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립니다. 내신이 강력한 학생은 주저없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순위로 두세요. 단, 교과 100%가 아니라 서류 30%가 들어가니까 세특과 과목 선택이 훌륭한지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흐름이 좋고 탐구 활동이 잘 엮여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시고요. 면접 비율은 줄었어도 서류 기반 질문은 꼭 나오니까 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에 자신 있다면 논술 전형을 노리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시고요.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자유전공학부를 공략하는 게 가장 똑똑한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성적표에 찍힌 내신 등급 숫자만 보고 계신가요? 2027학년도 숙대 입시는 절대 내신 등급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전형에 서류 30%가 들어간 이상 세트, 과목 선택, 학교 생활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진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숫자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내신, 학생부 기록, 수능 최저 가능성, 그리고 전공 선택 방향까지 가장 비판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당락은 바로 그 꼼꼼한 기록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입니다.